안녕하세요, 차명덕입니다. 자, 에코프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연속 좀 아쉬운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구간에 좀 돌입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위치였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평선에 대한 공부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평선의 특징이 뭐가 있죠? 자, 수렴과 발산을 반복한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는 발산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이제 수렴을 하죠. 다시 한번 발산이 이루어지고 수렴을 하고 현재 위치에서 일어났죠. 발산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수렴의 과정에 갈 위치에 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다만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면 안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중소형주가 아니죠. 엄연히 코스닥 현재 2위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우량주이고요. 자,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광기 구간에 왔었을 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왜 올라갔죠? 전기차 산업의 개화기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감. 자, 요거를 보시면 답이 나와요. 자, 20년도에 에코프로의 매출이 8,500억이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21년도로 넘어갈 때 2배 가까운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년도로 넘어가니까 몇 배가 됐죠? 3배가 넘게 상승을 했어요. 자, 여기서 2배 됐죠. 자, 3배 됐어요. 그렇다면 23년도에 4배 이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됐나요? 자, 이런 광기와 거품이 합쳐지면서 자, 10만원짜리 했던 주식이 150만원까지 갔습니다. 물론 지금은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고점이 30만원으로 확인이 되시는데 원래 주가는 요거였죠. 자, 요 구간이 대략 10만원 위치였고요. 최고점이 150만원까지 갔습니다. 단기간에 무려 15배 가까이 상승을 해줬는데 자, 이때와 지금은 다르죠. 어떻게 달라졌죠? 자, 이때 전기차, 2차 전지의 수요는 오로지 전기차에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이 올라가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자, 로봇에도 2차 전지가 필요하고요. 또 뭐가 필요하죠? ESS. 자, 여기에도 2차 전지가 필요합니다. 자, 원래는 전기차에만 필요했는데 수요차가 늘어났어요. 이 말은 앞으로 2차 전지가 쓰일 환경이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에코프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죠. 코스닥 부양책. 자, 요거까지 거시적인 관점까지 우리 에코프로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로서 자,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만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우리는 안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 준비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자, 금요일날 좋은 뉴스도 나왔습니다. 자, 요 뉴스가 나왔죠. 삼성 SDI가 미국에 배터리 공급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자, 공시에서는요 사실 기업이 나오진 않았어요. 자, 테슬라라고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제 북미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높은 확률로 테슬라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삼성 SDI가 계약했는데 에코프로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일단은 자, 미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월요일 날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왜 조정이 나오는지까지도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그리고 현재 투자 주의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경고까지 넘어가지 않을 걸로 추측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요 주의에서 경고로 넘어가는 공시 해석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하고 나니까 준비한 내용이 너무 많은데 집중해주세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요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또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굉장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좋아요, 구독이 좀 많이 눌려야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라고 판단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댓글창. 자, 오랜만에 외치는 것 같아요. 매도금지. 자, 웬만한 종목에서 제가 매도금지를 외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에코프로 매도금지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수급만 보도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수급적인 내용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댓글창 매도금지 적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수급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고요. 개인이 매도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일단은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파신 분 없으시죠? 조정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팔지 마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요거 수급 들어온다고 해서 외국인이 무조건적으로 매수하고 있어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요거 좀 말 나온 김에 제가 살짝 요거까지도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외국인들은요, 공매도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높은 확률로 70% 이상이 거의 외국인이 공매도를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금융투자예요. 제가 외국인과 금융투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이유가 이들은 이제 공매도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연기금은 공매도를 안 해요. 자, 100% 얘네는 오로지 투자 목적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한번 방향성을 정하면은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고객 자산을 위탁받는 투자자이다 보니까 이 투신과 연기금이 종목이 겹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들이 수급이 들어온다? 굉장히 긍정적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외국인의 수급을 잘 믿지 말라고 하는 이유, 바로 이들은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차장고까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요게 최근 에코프로 대차장고 현황이거든요. 3개월치인데, 자, 보시게 되면 최근에 대차장고가 줄었어요. 줄어들면서 어때요?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죠. 이거는 높은 확률로 숏 스퀴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제가 숏커버와 숏 스퀴즈를 나눠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시장 참여자로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니까 요거까지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숏 스퀴즈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스퀴즈, 그리고 커버링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각각 의미하는 바가 살짝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숏 스퀴즈와 숏 커버링 둘 다 상황 자체는요, 대차를 상환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숏 스퀴즈는 상환하는 과정에서 강한 상승이 나오는 현상. 왜 나오죠? 청산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즉 공매도 세력들이 청산당할 위험에 있다 보니까 빠르게 상환하는 과정에서 상승이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숏 스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숏 커버링은요, 단순하게 대차를 상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상승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숏 커버링이 나오면요,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이 상한하는 과정에서 숏 커버링이 들어왔다? 무조건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 제가 한번 예시를 드려볼게요. 자, 테크윙이라는 종목이에요. 테크윙이, 자, 요때 수급을 보시게 되면요, 자, 외국인의 수급이 한 10월 말부터 꾸준히 들어와요. 보이시죠?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주가는 내려가요. 자,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신다라면요, 외국인이 지금 매집하고 있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또 커버링이 들어왔지만은 단순하게 상한만 했기 때문에 위로 올려쳐주면서 급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매수가 들어와도 그냥 계속해서 하락을 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외국인 수급이 좋은데 하락을 하는 상황이 온다? 그럴 때 확인하셔야 되는 게 바로 대차장고예요. 자, 여기 이제 테크윙의 대차장고인데 10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대차장고가 줄어들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게 바로 커버가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얘네가 실제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공매 들어왔던 물량들이 갚아지고 있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진짜로 매수가 들어온 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 에코프로는 어떤 상황이죠? 자, 에코프로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또 대차장고도 같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최근 5일간 대차장고가 줄었어요. 근데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이게 바로 숏 스퀴즈가 들어왔다고 우리가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공매도 최근 매매 비중도 봐볼게요. 자, 최근 에코프로의 공매도 매매 비중입니다. 자, 어때요? 언제 시점에서 줄어드나요? 1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매매 비중이 전부 다 3%가 넘어가는 게 없어요. 자, 여기서 제가 공매도 또 기준을 설정해 드릴게요. 자, 매매 비중이요, 4% 이상 연속된 기간 동안 최소 4일 연속 나온다. 그러면요, 실제로 공매도 세력이 개입한 게 맞아요. 하지만 자, 이 기간에서는 매매 비중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자, 1월 달에서 이제 12월 달까지 보시게 되면 매매 비중이 어때요? 6%, 7%도 있고요. 9%까지 나옵니다. 이때는 실제로 공매도 세력이 개입한 게 맞습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자, 이 기간 동안 자, 외국인 수급을 볼까요?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해줬어요. 자, 이게 바로 외국인의 공매도가 있었구나.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올라갔다. 이거는 숏 스퀴즈가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요겁니다. 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말자. 자, 금융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을 너무 신뢰하지 말자. 하지만 연기금은 신뢰해도 된다. 투신도 마찬가지예요. 자, 연기금의 기간 투자자들 중에서 운용자금이 1등입니다. 그래서 가장 빵이 크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식적으로 연기금이 공매도하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자, 연기금이 공매도 친다? 이거 매국노 되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매도 얘기하다 너무 길어졌는데 일단 요것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삼성 SDI가 자, 미국에서 테슬라 추측이죠. 요거는 언론사에서 추측이긴 한데 높은 확률로 이제 테슬라일 확률이 높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우리는 또 공시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분기 보고도 들어가시게 되면요. 자, 매출 및 수주 상황이 나와요. 자, 여기에 이제 주요 거래처 내용이 나오는데 업체명이 나오진 않아요. 자, 주요 거래처가 이제 A, B, C로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매매 중 A가 거의 40%에 육박을 하고요. B가 25% 정도 되는데 여기서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는데라고 이제 끝낼 게 아니라 주요 계약 및 연구개발 활동에 들어가시면 또 이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중장기 공급 계약에 어디가 있죠? 자, SK 이노베이션과 삼성 SDI가 있죠. 자, 누가 A고 누가 B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들이 높은 확률로 A와 B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 아니죠. 삼성 SDI가 테슬라 추측이긴 하지만 테슬라와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 에코프로에게도 호재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에코프로 BM과 삼성 SDI가 합작 투자자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아니었네요. 정확한 명칭은 에코프로 EM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에코프로 그룹사가 어찌됐건 이 아이와 합작 법인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겠죠. 자, 이만큼 삼성 SDI가 이런 좋은 행보를 보여준다라는 거는 에코프로에게도 좋은 흐름이다라고 해석이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로봇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자, 머스크가 말하기에 휴머노이드가 이제 내년 말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양산이 되는 시점이 사실 26년을 예언하긴 했는데 요거는 일단 어렵다라고 판단된 것 같고, 자, 내년 말에 공급이 된다라고 하고, 여기서 또 우리가 현대차도 봐야겠죠.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28년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결국 이제 로봇에도 2차 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것 때문이죠. 자, 여전히 2차 전지의 세계 1위 점유율은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인데, 자, 중국산 배터리를 로봇에 썼을 경우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K휴머노이드의 밸류체인 뜬다. 이 중에 바로 K배터리, 한국산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이 로봇에 사용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산을 쓰는 게 아니라 어디 쓴다고요? 자, K배터리, 2차 전지를 한국산을 쓴다라는 이런 논리가 형성되면서 에코프로가 최근에 좋았죠. 거기에 거시적인 관점. 자, 정부에서 코스닥 부양책이 나왔죠.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자, 요거였던 것 같아요. 기폭제가 됐던 게, 자, 정부가, 자, 연기금의 자금을 코스닥으로 사용하겠다. 요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전체 다 코스닥으로 들어간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만큼 코스피도 실제로 5천을 보낸다라고 했는데 갔어요. 그다음 코스닥 지금 3천을 예언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서 우리 에코프로가 해줄 역할. 자, 시가총액 순위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시가총액이 최근에 변동이 있었어요. 원래는 1위가 어디였죠? 알테오젠이었죠. 근데 알테오젠은 일단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기 때문에 얘는 빼더라도 2등, 3등이 원래는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였는데, 자, 이들이 1등이 됐죠. 1등, 2등이 됐고, 최근에 바이오가 이제 ABL 바이오죠. 악재가 나왔다 보니까 바이오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는데, 자,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 2차 전지 섹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2차 전지 섹터가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월요일장에는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요 조정은 왜 나오는 거죠? 자, 미국 시장이 일단은 조정이 나왔기 때문이죠. 실제로 나스닥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자, 금요일날 야간장에서 무려 1.39%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 야간장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에 조정이 나온다는 거 미리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 조정이 어떤 에코프로의 산업 영향이 있는 건 아니죠. 좀 더 제기를 드리자면 요것 때문이에요. 자, 워시 연준 의장이 이제 지명이 됐다라고 하죠. 트럼프 측근이 지명이 됐고요. 그로 인해 이제 금값과 은값이 폭락을 하면서 좀 더 깊게 얘기를 하면 이제 마진콜이 발생했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마진콜 뭔가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청산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급하게 주식을 매도하는 현상이 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용이 너무 길어집니다. 하지만 이 워시 연준 의장이 지명되면서 자, 이 사람이 매파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저도 좀 의외긴 했어요.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하는 사람인데 왜 매파를 지명을 했을까? 일단 요건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자, 매파 비둘기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둘기. 자, 비둘기는요, 좀 더 금리 인하를 원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파는 아니야, 금리 인하는 신중해야 돼. 인플레이션이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파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요, 금리 인하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매파에 가까운 워시가 연준 의장에 지명이 됐다. 자, 그로 인해서 어쨌든 변동폭이 좀 커졌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로 인해 우리나라 시장이 월요일 날에는 일단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 뭐 개파라고 시작을 해도요,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외칠게요. 매도 금지하자. 자, 이제는 2차 전지가 전기차에만 들어가지 않아요. 자, 로봇에도 필요하고요. ESS에도 필요합니다. 모두 다 지금 당장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에코프로가 올라간다라는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기술적 패턴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 60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분위기죠. 그래서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자, 60일선 이탈이 없다면 우리는 안정적으로 봐도 된다. 특히 저는 이 주봉을 좀 중요하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세 상승 종목의 특징 뭐가 있죠? 10주선. 이게 주봉인데 10주선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약간 이탈을 했지만 바로 올라타주죠. 그래서 주봉상 10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세 상승 종목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흐름을 체크를 한다면 요런까지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내용들은요,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제가 꾸준하게 다뤄드릴 거니까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우리 에코프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선물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죠? 종목이죠. 일단 재미난 종목인데 예상 수익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상 수익률 5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뭐 느낌상 차트가 좋아서 500%갈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에요. 종목이 오르는 데는요, 결국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판단 내시면 소액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시장 상황입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라는 기사가 나오고요. 이것만 나온 게 아니죠. 또 있습니다. 무상증자를 쏜다. 심지어 이 무상증자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아지넥스텍 무상증자 결정. 자, 저스템 무상증자, 뷰티티큰 무상증자, 뭐 이현상 같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실제로 시장에서 무상증자가 굉장히 활발하다. 자,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요,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공시만 나와도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종목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테마가 형성이 되거든요. 테마로 가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100% 가는 종목들이요, 1000% 가는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사례를 보여드려 볼게요.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과거에 무상증자 1등주, 대장주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점 대비 1300%가 올라갔죠. 오로지 무상증자로 간 거고요. 보시게 되면 점상 3번, 상한가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을 갔어요. 그만큼 무상증자가 호재이다 보니까 거기에 테마까지 얹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0% 넘게 가는 상황이 나온다.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도 이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인데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하죠.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인데,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무상증자가 가능한 거죠. 자,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기업의 유보율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SK 하이닉스를 한번 봐볼까요? 하이닉스의 유보율은요, 대략 한 2000% 좀 안 돼요. 사실 대기업치고 굉장히 작은 편이고요. 자, 현대차의 유보율을 볼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대략 한 7200% 정도 되네요. 하이닉스보다 3배 좀 넘게 유보율이 있는데, 사실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현대차도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75,000%죠. 아까 현대차가 7,200%였어요. 근데 얘는 75,000. 현대차보다 대략 한 13배 정도 높은 유보율입니다. 자, 말도 안 되게 높은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진짜 5대1이 가능해요. 근데 얘는 몇 프로였죠? 75,000%죠. 자, 이거 기업에서 마음먹고 진행하면요, 30대 1도 가능해요. 진짜 이렇게 되면요, 2000% 이상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가 2000% 예상됩니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아직 완벽한 테마가 형성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500%만 돼도 5대1이 가능하면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75,000%면요 충분히 5대1은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을 500%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납득이 좀 되시죠?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실 텐데, 실제로 무상증자했던 종목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텔콘 RF제약이라는 종목은 무상증자 2대1 했어요. 2대1하고 330% 갔네요.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3대1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나서 300% 갔습니다. 아까 대장주라고 좀 언급드렸던 바이오스텝이에요. 자, 이 종목은 8대1 했어요. 8대1 하고 1300%. 제가 준비한 종목도요, 이거 이상 갈 수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2000%도 가능하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린다. 그래서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근데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예상 수익률 몇 프로였죠? 500%였어요.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베팅해 볼 만하죠.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자, 에코프로 전량 매도하시고요. 이거 진입하시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에코프로 여전히 흐름이 좋고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왜 팔죠? 중장기적인 포트예요. 하지만 이 종목 역시도 예상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제가 추천드릴게요. 자, 소액이라 하면 그래도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해보시면 예상 수익률이 500%니까 얼마가 가능하죠? 3천만 원이 가능하죠. 실제로 요거 수익 나시면요, 다시 한번 에코프로 추가 매수하셔도 좋죠. 자, 이런 포트 구성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우리가 기간적인 측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1년 정도 보면 어떨까요? 너무 길죠. 자, 6개월은 어떤가요? 6개월도 사실 길어요. 제가 이런 기간이면 애초에 가져오지도 않았죠. 자, 이 종목 보시면 답이 나와요. 일단 발동만 되면요,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을 간 종목입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승부가 볼 수 있고요. 조만간 제가 준비한 종목도 공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근거는 뭐가 있죠? 바로 시장 상황입니다. 자, 이런 기사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무상증자 쏜다. 자, 이런 기사들이 이미 세력들도 다 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100% 보낼 수 있는 종목을 테마로 보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0% 보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력들에게도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 진입해서,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 진입해서 이런 거 한번 대박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제가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돼요? 못해요? 자, 전재산 다 투자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소액은 제가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우리 에코프로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에코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2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상관없어요. 선택이기 때문에. 하지만 공시 나오면 점상으로 갑니다. 애초에 진입이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진입되나요? 여기 5연상 자리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신기한 거는 어디서 진입하시나요? 여기서. 이런 구간에선 진입하시더라고요.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거 그만하시고요. 우리는 이런 구간 진입해야죠. 공시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이거 한번 대박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이 1월 31일입니다. 자, 1월의 마지막 날인데, 자, 영상을 보고 있을 시간이 대략 한 저녁 시간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자, 시간 상관없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바로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에코라고 2글자 문자로 남겨주시고, 제가 빠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일요일에는 제가 안내를 드려볼 테니까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 꼭 월요일 정규장에서는 이런 구간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구간 한번 대박 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상단에 번호 좀 누르기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고요. 더보기를 누르시면 요 파란색 링크 있는데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핸드폰에서 눌러 주셔야 동작을 합니다. 핸드폰에서 누르시면요, 자동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거기서 해주실 거 두 글자, 에코프로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에코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 문자 보내는 창에서 상단에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에코프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뭐 기술적인 분석도 한번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엔 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우리가 그 명분을 안다라면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자, 2차 전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렸죠. 원래는 전기차에만 들어갔지만 이제는 2차 전지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자, 로봇에도 들어가고요. 자, ESS에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 로봇의 양산 시점이 조만간 다가오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2차 전지가 로봇에도 들어가죠. ESS는요, 지금 당장 필요해요. 현재 삼성전자 화이넥스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 바로 데이터 센터 때문에 올라가고 있죠.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센터에는요, ESS가 필수입니다. 왜 그렇죠?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또 시장 참여자로서 이런 내용들도 알아두시면 좋죠. 자,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입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죠. 자, 데이터 센터는요, 24시간 전력이 공급돼야 돼요. 전력이 끊기면은 사고죠. 그렇기 때문에 망으로도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통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보통 전기가 싼 시간, 새벽이죠. 늦은 저녁이기 때문에 이때 전기를 데이터 센터에서 이 ESS 시스템에 저장을 시켜놓는 거예요. 야간에 전력을 돌려서 여기에 저장을 해놓고 낮에 ESS 시스템으로 데이터 센터를 돌린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ESS 시스템은 필수다. AI 시대에서 ESS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에코프로 절대로 매도 금지하자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창 매도 금지,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매도 금지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개인분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산업이 다시 한번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2차 전지 앞으로도 좋을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일정은 뭐가 있죠? 3월 달에 인터배터리 있죠. 인터배터리 때도 항상 2차 전지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로봇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로봇주가 앞전에 1월 초에 CES가 있었잖아요. 자, 이런 매년 열리는 박람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박람회이긴 한데, 그래도 매년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재미를 봤었어요.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 요거 한번 제가 언급드려 볼게요. 자, 한농화성이란 종목인데 사실 얘가 미리 좀 튀긴 했어요. 원래는 3월을 앞두고 2월부터 좀 움직였어야 되는데 얘 차트를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인터배터리가 3월 초쯤에 열리거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다 3월 달에 움직였습니다. 신기하죠? 재밌죠? 얘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항상 인터배터리 행사를 앞두고 움직였다. 이것도 우리가 혹시라도 한농화성이 눌린다라면은 한번 담아볼 만하다. 이거는 일정 매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다뤄드릴 거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꾸준하게 해주시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